꽃 파는 소녀가 부유한 사업가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다. 소녀가 꽃을 팔아야 했던 이유를 알게 된 그는 눈물을 터뜨렸다. 초겨울의 하노이, 바람이 골목골목을 휩쓸고 지나갔다. 희미한 노란 가로등 아래 사람들은 저마다의 걱정을 안고 분주히 오갔다. 화려한 쇼핑센터 아픈 사람들로 북적였고 쇼핑하는 사람들, 웃고 떠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분주한 삶의 흐름 속에서 한 작은 소녀가 보도 위에 말없이 서 있었다. 미하, 11살 소녀는 깡마른 몸에 낡고 해진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추위 때문에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겨울바람에 손은 갈라져 있었다. 가슴에는 작은 꽃바구니를 안고 있었는데 붉고 싱싱한 장미꽃들이 하노이 밤의 차가운 어둠 속에서 유난히 돋보였다. 소녀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유일한 물건인 낡은 목도리를 꼭 움켜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아저씨, 아주머니,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소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스쳐 지나갈 뿐 동정에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고급스럽게 차려입은 한 쌍의 남녀가 쇼핑센터에서 막 나왔다. 미하는 그들에게 달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주머니,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여자는 살짝 얼굴을 찡그리며 마치 치마가 더러워질까봐 두려운 듯 뒤로 물러섰다. 저리 가. 나한테 손대지 마. 미하는 멈칫하고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그녀 곁을 빠르게 지나갔다. 미하는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내밀며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꽃 좀 사주세요. 남자는 흘끗 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마치 소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빠르게 걸어갔다. 미아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삼키려 했었. 그녀는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조금씩 비어가는 꽃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소박한 옷차림의 한 할머니가 지나가다가 미아를 보고 멈춰섰.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이내 고개를 저었.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애야, 내가 돈이 없구나. 미아는 가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고 미아는 낯선 사람들 속에 홀로 남겨졌다. 밤바람이 다시 한번 세차게 불어와 소녀의 얼어붙은 다리를 파고들었다. 미아는 살짝 몸을 떨며 낡은 목도리를 손에 꼭 쥐었다. 그때 멀리서 한 노점상 여자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얘, 다른 데 가서 팔아. 여기서 장사하면 내 손님 다 뺏기잖아. 미아는 깜짝 놀라 고개를 숙이고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소녀는 다른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다. 슬픈 눈으로 바구니에 남은 꽃들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다 팔지 못하면 엄마 약값은 어디서 구하지? 그녀는 입에 손을 대고 따뜻한 숨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으며 희망을 이어갔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꽃을 사는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멀지 않은 어두운 구석, 검은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긴 채 미하를 쫓고 있었다. 그는 다가가 돕지는 않고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미하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녀는 차가운 보도 위를 계속 걸었다. 꽃바구니는 점점 가벼워졌지만 모은 돈은 여전히 부족했다. 갑자기 술 취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미아가 피하기도 전에 남자는 그녀와 부딪혔다. 소녀는 보도 위에 넘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꽃바구니가 떨어져 꽃들이 땅바닥에 뒹굴며 먼지로 더러워졌다. 술 취한 남자는 몇 마디 중얼거리고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걸어갔다. 미하는 주저앉아 꽃잎 하나하나를 주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지나갈 뿐
아무도 멈춰서지 않았. 가까운 어두운 구석에서 중년 남자는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쉬고는 등을 돌려 떠났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그는 다시 한번 미아 쪽을 바라보았다. 마치 방금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은 것처럼 밤늦은 하노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던 거리들이 점차 정적에 잠겼다. 미아는 차가운 보도 위를 말없이 걸었다. 바구니에는 짓밟힌 꽃임 몇 송이만 남아 있었다. 작은 다리는 떨렸지만 소녀는 집으로 빨리 가려고 했었. 매일 밤 거리가 잠잠해지고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고급 식당들이 셔터를 내릴 때면 미아는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오늘 엄마 약살 돈을 다 못 벌었어. 미아 모녀가 사는 좁은 골목은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대신 얼룩덜룩한 벽 사이에서 깜빡이는 낡은 전등 몇 개만이 있었다. 미아는 외투를 바짝 여몄. 입에서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다.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오늘 돈을 다 못 벌었으니 내일은 더 열심히 해야 해. 낡은 나무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소녀의 발걸음이 느려졌다. 마른 그림자 하나가 벽에 기대앉아 있었다. 밤의 차가움 속에서 마른 기침 소리가 울려 퍼졌. 미아는 즉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엄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37살의 어머니 란 씨는 창백하고 쇠약했지만 다정한 눈빛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널 기다렸어. 잠이 안 오더구나. 미아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차가운 기운이 작은 손바닥으로 전해졌다. 소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들어갔다. 비록 작은 하숙방이 그다지 따뜻하지는 않았지만 방에는 낡은 침대 하나, 작은 나무 책상 하나, 그리고 몇 가지 잡동사니 뿐이었. 갈라진 벽에서 곰팡이 냄새가 풍겨 나왔고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밤중에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하지만 미아에게 이곳은 집이었고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미아는 꽃바구니를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약간의 잔돈을 꺼내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도록 숨겼. 그녀는 재빨리 오래전에 식어버린 죽 한 그릇을 떠서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엄마, 드세요. 식기 전에요. 어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떨리는 손으로는 숟가락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미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내일은 엄마한테 더 좋은 약 사다 드릴게요. 란 씨는 고개를 저었다. 안타까운 눈빛이었다. 얘야, 아직 어린데 너무 고생하지 마라. 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머니가 홀로 병마와 싸우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아는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지만 슬픔이 깃든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우리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의 얼굴에 슬픈 빛이 스쳐 떨리는 손으로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이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내 어린 시절은 더 행복했을 텐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미하의 머릿속에 밀려왔다. 다정하고 늠름했던 남자, 힘든 노동으로 손은 거칠었지만 아무리 힘들더라도 항상 마지막 남은 돈으로 어린 딸에게 사탕한 봉지를 사주며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보려 했던 아버지. 하지만 산업재해로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미하 모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불안정한 나날들을 간신히 살아가고 있었. 미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목소리에는 일찍 어른이 된 아이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제가 엄마 돌봐드릴게요. 약속해요. 갑자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었다. 연이은 기침의 말은 몸이 심하게 떨렸다. 미하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부축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억지로 미소 지으려 했지만 안색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 미아는 황급히 물을 가지러 갔지만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침대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두려움이 소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미아는 당황해서 어머니를 흔들었다.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무섭게 하지 마세요. 작은 손이 심하게 떨렸다. 텅 빈 방에는 어머니의 약한 숨소리와 미하의 당황한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갑자기 문두 드리는 소리가 들렸. 미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문 앞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바로 전날 밤 미하를 지켜보던 그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생각에 잠겨 있었. 그는 미하를 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어머니,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해. 미아는 멍하니 서 있었다. 뺨에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소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저씨, 저희 엄마 아픈 거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깊은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마치 어떤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미하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꼭 잡았다. 숨이 가빴. 엄마,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다. 약한 기침 소리와 꺼져가는 등잔불처럼 희미한 숨소리뿐이었다. 중년 남자는 뒤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몸을 숙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없어. 지금 바로 네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가야 해. 미하는 경계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것을 보자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남자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몸을 숙여 미하의 어머니를 안아들고 좁은 방을 빠르게 나섰다. 미하는 허둥지둥 따라 나섰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 밤의 병원은 하얀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다. 의사들의 바쁜 발걸음, 급하게 서로를 부르는 소리, 문 밖에서 울리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 미아는 대기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응급실 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고 걱정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 한 간호사가 다가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지금 바로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미하는 더듬거리며 옷자락을 꼭 쥐었다. 저는 아무도 없어요. 저희 엄마는 저밖에 없어요. 중년 남자는 소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앞으로 나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입원 수속을 밟겠습니다. 미아는 의욕에 찬 눈빛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왜 저희 엄마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남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응급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내가 누군지 알 필요 없어. 단지 아이가 엄마를 잃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약 1시간 후 의사가 진단서를 들고 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어머니 병이 예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미하는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제가 돈 벌어서 갚을게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진단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초기 치료비가 2천만 동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려면 먼저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하는 몸이 굳었다. 숨이 멎는 듯 했다. 2천만 동, 소녀에게는 너무나 큰 액수였. 중년 남자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 이 정도면 입원비는 충분할 겁니다. 미아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눈을 크게 뜨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저는 아저씨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제가 직접 벌 거예요. 남자는 한숨을 쉬었. 어떻게 벌 건데? 계속 길에서 꽃 팔아서 하루에 몇만 동씩 벌 거야? 미하는 침묵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누구에게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지금 미하는 고개를 숙였. 작은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다. 거절하면 어머니가 위독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받으면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소녀는 자존심과 사랑이라는 위태로운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남자는 깊은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다가 마치 무언가를 회상하는 듯 희미하게 웃었. 너를 보니 다른 아이가 생각나는구나. 그 아이도 너처럼 도움을 거절했었지. 그의 머릿속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년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추운 거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흑투성이었지만 눈빛은 굳건했. 소년 옆에는 마른 여자가 보도 위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다. 그 소년이 바로 옛날의 민이었고 그는 바로 그 운명의 반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은 거절했고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남자는 눈을 감았다. 후회감이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그는 옛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미아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 소녀는 책상 위에 돈 봉투를 보다가 남자를 올려다보았. 만약 제가 돈을 받으면 갚아야 하나요? 남자는 질문에 살짝 멈칫했다.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 아니, 언젠가 다른 사람을 다시 도와주기만 하면 돼. 미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소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엄마를 위해서 받을게요. 생전 처음으로 미아는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아들였다. 입원비를 낸 후 미아는 응급실로 달려갔다. 소녀는 두 손을 모으고 어머니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몇 분 후 문이 벌컥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온화한 목소리였다. 어머니는 위기를 넘겼지만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미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 떨리는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복도 저편에서 중년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는 듯이 그는 등을 돌려 걸어갔. 그의 뒷모습이 병원 불빛 속으로 점점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막 떠나려 할 때 복도 끝에서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 민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중년 남자의 뒷모습을 쫓으며 망연자실했다. 민의 두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 그는 그를 알아보았다. 민은 병원 복도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중년 남자의 뒷모습에 고정되어 있었. 이 순간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기억을 베고 그를 옛날로 끌어당기는 듯했. 그가 몸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다. 마치 민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아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다. 소녀는 민을 보다가 다시 남자를 보았다. 불안감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 민은 앞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차갑지만 쓰라림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왜 여기에 계신 거죠? 남자는 서두르지 않고 대답했다. 그저 굳건함과 후회가 뒤섞인 눈빛으로 민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 그저 옛날처럼 아이를 도왔을 뿐이다. 민은 이를 악물었다. 두 손을 꽉 쥐었. 더 이상 아무도 돕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내 인생을 한 번 망쳤어요.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20년 전 미는 겨우 10살짜리 소년이었다. 해진 옷을 입고 하노이의 분주한 거리를 떠돌아다녔. 그 시절 소년에게는 병든 어머니와 어머니 약값을 벌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모든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보았지만 아무도 멈춰서서 도와주지 않았. 추운 비 오는 밤, 어머니가 보도 위에서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손을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돈 받고 네 어머니 병원에 데려가. 미는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가득했다. 10살짜리 소년이었지만 이미 세상 물정을 너무 잘 알았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동정은 필요 없어요. 그 시절 미는 도움을 거절했. 며칠 후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 기억은 민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다. 그것은 그를 오늘의 모습, 차갑고 냉정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 믿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현재로 돌아와 민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때 제가 당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아이를 도우면 죄책감을 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는 침묵했다. 그의 눈에 후회의 빛이 스쳤지만 그는 반박하지 않았다. 미아는 두 남자 사이에 서 있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소녀는 그들 사이의 과거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긴장감은 뚜렷하게 느껴졌다. 왜 민 아저씨는 이 남자를 그렇게 미워하는 걸까? 왜 소녀를 기꺼이 도와준 사람이 민에게 반대를 당하는 걸까? 소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 중년 남자의 도움을 받아들인 것이 실수였을까? 민은 미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깊은 무언가를 담고 있었. 얘야, 네 엄마가 살기를 바란다면 다른 길이 필요해. 미아는 올려다보았다. 당혹스러웠다. 그게 무슨 말이세요, 아저씨? 미는 지갑을 꺼내 책상 위에 큰 돈 뭉치를 내려놓았다. 이 돈이면 병원비뿐만 아니라 너와 네 엄마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미하는 긴장하며 침을 삼켰다.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 그 꽃바구니 버려. 다시는 이 거리에 돌아오지 마. 나를 따라와. 다른 일을 줄게. 그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 꽃 파는 일을 그만두기만 하면 미하는 비바람 맞으며 고생하지 않고도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다. 하지만 미하는 자신의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 꽃을 잡는데 익숙해진 손. 스스로 돈을 버는데 익숙해진 손. 소녀는 중년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 민이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중년 남자가 부드럽게 한마디 했다. 자네는 옛날 자네 자신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네. 민은 멈칫했다. 그의 눈에 당혹감의 빛이 스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 그는 정말 미하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과거를 바로잡으려 애쓰고 있는 걸까? 미아는 두 갈래길 사이에 서 있었다. 민의 돈을 받고 옛삶을 떠나지만 자립의 가치를 잃거나 거절하고 소녀의 방식으로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계속 일하거나 미아는 눈을 감았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소녀는 눈을 뜨고 민과 중년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하는 결정을 내렸. 미하는 그 자리에 서서 민이 책상 위에 놓은 돈 뭉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새 것처럼 빳빳한 지폐는 소녀의 갈라진 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 어머니는 병원에 누워 계셨고 하루하루가 두려움의 연속이었. 이 돈을 받으면 더 이상 비바람 맞으며 꽃 한 송이 한 송이를 팔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의사가 어머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진다고 알릴 때마다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래도 될까? 지난 몇 년 동안 미아는 스스로 노력하는데 익숙해졌다. 어머니는 가난하더라도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미아의 작은 손이 목에 두른 낡은 목도리를 꽉 쥐었다. 결연한 눈빛이 점차 드러났다. 미는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초조함이 섞인 채 낮게 깔렸다. 뭘 망설이는 거야? 받고 길거리 생활에서 벗어나. 미아는 민을 올려다보았다. 눈빛이 흔들렸다. 다른 일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일인데요? 민은 입꼬리를 올리고 정장 주머니에 두 손을 넣었다. 내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이야. 꽃 파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물건 사달라고 구걸하는 것도 아니지. 미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꽃 향기에 익숙해진 손, 한 푼 두 푼 직접 버는데 익숙해진 손. 소녀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건 여전히 아저씨 돈이잖아요.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미는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자격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 엄마가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느냐 하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칼날처럼 미하의 여린 마음에 상처를 냈다. 소녀는 어머니가 살기를 바랐다. 간절히 하지만 그 돈을 받으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바로 그때 중년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는 여전히 않았군. 민은 돌아섰다. 눈빛이 차가웠다. 무슨 말씀이시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침울했다. 자네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네. 옛날 자네가 선택을 강요당했던 것처럼. 민은 멈칫했다. 책상 위에 놓인 그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다. 미하는 두 사람 사이의 복잡함을 느꼈다. 소녀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들 사이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오랫동안 방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긴장되었다. 마침내 미아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감사합니다, 민 아저씨. 하지만 이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민은 깜짝 놀랐다. 그의 눈에 불쾌한 빛이 스쳤다. 왜?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미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단호했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벌고 싶어요. 미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다. 길에서 꽃 팔아서 엄마 병원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순진하긴. 미아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소녀는 고개를 숙이고 치마를 꽉 쥐었다. 순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노력 없이 돈을 받으면 더 이상 제가 아니게 될 거예요. 중년 남자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소녀의 결정에 만족한 듯 했다. 미는 오랫동안 미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고 대신 예측하기 어려운 생각에 잠긴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돈뭉치를 거두어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하지만 미아는 자신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그 미소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좋아, 그렇게 결정했다면 강요하지 않겠어. 미는 몸을 돌려 걸어갔지만 병실을 떠나기 전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겼다. 하지만 두고 봐. 내 생각을 바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미아는 등골을 따라 오싹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소녀는 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다. 떠나기 전에 민은 중년 남자를 다시 한번 흘끗 보았다. 평생 당신을 믿지 않을 겁니다. 남자는 그저 민이 걸어가는 것을 말없이 지켜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소녀는 자존심을 지켰지만 동시에 기회를 놓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미는 정말 소녀를 돕고 싶었던 걸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 미아는 병실 문 앞에 서 있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이 떠나자 중년 남자의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늘이 막 밝아올 무렵 미아는 꽃바구니를 꼭 안고 익숙한 거리를 빠르게 걸었다. 소녀는 어머니가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하루도 돈을 벌지 않고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 하지만 그 자리에 도착하자 소녀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항상 서 있던 보도에는 3명의 중년 여자가 이미 자리를 잡고 물건을 펼쳐놓고 있었. 그들의 얼굴에는 소녀에게 자리를 양보할 기색이 전혀 없었다. 미아는 마른 침을 삼키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 아주머니, 여기는 제가 항상 꽃 파는 곳인데요. 제가 그들 중 한 명이 소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말했다. 예, 여기는 먼저 오는 사람이 임자야. 며칠 동안 안 보이더니 이제 와서 다른 자리나 찾아봐. 미하는 망연자실했. 소녀는 오랫동안 여기서 장사했다. 하지만 어머니 병 때문에 며칠 쉬었을 뿐인데 그 자리는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소녀는 꽃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고 억지로 참았다. 하지만 저는 꽃만 파니까 자리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다른 뚱뚱한 여자가 팔짱을 끼고 미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만만한 줄 알아? 내가 말했잖아. 이 자리는 이제 우리 거야. 다른 데로 꺼져. 미아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녀는 소녀 손에 들린 꽃바구니를 세게 쳐버렸다. 꽃들이 길바닥에 뒹굴었고 몇몇 꽃잎은 짓바려 뭉개졌다. 미아는 몸을 숙여 떨리는 손으로 꽃 하나하나를 주었. 소녀는 눈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지나갈 뿐 아무도 멈춰서서 도와주지 않았. 오전 내내 미아는 꽃바구니를 안고 골목골목을 헤맸. 익숙한 자리를 잃은 소녀는 작은 구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곳은 사람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다. 소녀의 애원하는 목소리는 도시의 시끄러운 소리에 묻혀버렸. 사람들은 마치 소녀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전이 다 지나도록 그녀는 겨우 꽃 3송이를 팔았다. 얼마 안 되는 돈이었. 미아는 다른 기회를 찾아 예전 자리로 돌아갔지만 장사하던 여자들 중 한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 또 뭐하러 왔어? 내가 가라고 했잖아. 미아는 고개를 숙이고 말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 하지만 떠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한번 꽃바구니를 세게 쳐버렸다. 꽃들이 먼지투성이 길바닥에 흩뿌려졌다. 미아는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꽃 하나하나를 주었다. 소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었지만 감히 울지 못했. 이번에는 아무도 돌아보는 사람조차 없었다. 멀리서 미는 차 안에서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 그 옆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 사장님, 저 아이를 저렇게 내버려 두면 포기하지 않을까요? 미는 옅게 웃었다. 그의 눈은 길바닥에서 꽃 하나하나를 줍고 있는 소녀의 모습에서 떼지 않았다. 만약 포기한다면 자기가 말한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뜻이지. 나는 단지 이 아이가 정말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지켜보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팔짱을 꼈다. 미는 길거리 아이가 그렇게까지 강인할 수 있다고 믿어본 적이 없었. 하늘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람이 미하의 작은 얼굴을 때렸.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바구니 안의 꽃들은 흠뻑 젖어 처음의 싱싱함을 잃어버렸다. 소녀는 꽃바구니를 가슴에 안았다.
추위 때문에 두 손이 떨렸고 배는 굶주림 때문에 꼬르륵거렸다. 하루 종일 서 있었더니 다리가 뻣뻣했. 소녀는 고개를 들어 무거운 하늘을 바라보았. 주변의 모든 것이 조금씩 소녀를 짓누르는 것 같았. 미아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이 따가웠. 어쩌면 정말 힘이 부족한 걸지도 모른다. 어쩌면 처음부터 민 아저씨의 돈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차가운 비 사이로 갑자기 우산 하나가 소녀의 머리 위를 가렸다. 미아는 고개를 들었. 민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아무 말도 아무런 도움도 없이 단순히 그 자리에 서서 미아의 반응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민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빗물이 눈물과 뒤섞여 소녀의 작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며 작은 거리에 흐릿한 안개를 드리웠다. 미아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여윈 어깨가 추위 때문에 떨렸. 미는 여전히 말없이 우산을 들고 예측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공간에는 길바닥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미하의 가쁜 숨소리만이 들렸다. 미는 살짝 고개를 기울였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있었다. 아직도 네 힘으로 살고 싶은 거야? 미하는 올려다보았다. 눈은 퀭했지만 여전히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 말했잖아요. 아저씨 돈 받고 싶지 않아요. 미는 옅게 웃었다. 그 웃음은 도전적이면서도 기대하는 듯했다. 그럼 증명해봐. 아무 도움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네가 강한지. 미아는 멈칫했다. 미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미는 몸을 숙여 미아 앞에 명함 한 장을 내려놓았다. 그 위에는 미니 대주주로 있는 고급 레스토랑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아는 미간을 찌푸렸.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뜻이에요? 레스토랑 주소야. 나는 자선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한 가지 알고 싶어. 만약 네가 정말 내 돈이 필요 없다면 내 힘으로 벌어봐. 미아는 침묵했다. 거기 가서 일자리를 구해. 열심히 일해. 만약 잘 해내면 네 엄마를 돌볼 만큼 충분한 돈을 스스로 벌 수 있을 거야. 소녀는 옷자락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차갑게 느껴졌다. 이 일을 받아들이면 그것도 민 아저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닐까? 하지만 계속 꽃을 팔면 엄마를 구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미하는 흉터투성이 작은 손을 내려다보았다. 추위 때문에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자존심, 민 아저씨 돈을 거절했잖아. 이 일을 받아들이면 내가 했던 말과 어긋나는 게 아닐까? 현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엄마를 돌볼 만큼 충분한 돈을 벌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쩌지? 민 아저씨가 나를 비웃지 않을까? 미아는 명함을 꽉 쥐었다. 눈빛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 강요하지도 애원하지도 않고 미는 그저 조용히 우산을 접어 비가 소녀의 어깨를 때리도록 내버려 두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미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한마디를 남겼다.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아. 정말 일하고 싶다면 제 시간에 와. 아니면 여전히 길에서 꽃 팔고 싶다면 계속해. 하지만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기대는 하지 마. 미아는 민의 뒷모습이 빗속으로 점점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소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작은 손으로 명함을 구겨질 정도로 꽉 쥐었. 작은 하숙집으로 돌아온 미하는 침대 옆에 말없이 앉아 잠든 어머니를 바라보았. 어머니는 병 때문에 초췌했지만 딸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깨어났을 때 얼굴은 여전히 부드러웠. 오늘 많이 팔았니? 미아는 거의 텅 빈 꽃바구니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아팠다. 머릿속에는 민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말 일하고 싶다면 시간에 와. 소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일어섰다.
명함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날씨는 여전히 쌀쌀했다. 미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깨끗한 옷을 입었다. 손에는 명함을 꽉 쥐고 소녀는 레스토랑의 커다란 문 앞에 서 있었다. 안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아는 심호흡하고 문에 손을 얹었다. 아침 날씨는 쌀쌀했다. 미아는 레스토랑의 커다란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미니 준 명함을 꽉 쥐고 있었다. 반짝이는 간판이 작고 여윈 소녀의 모습을 비추었다.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더 이상 보도도 들 곳도 없었. 대신 고급스러운 유니폼, 바쁜 사람들, 그리고 낯선 공간이 있었다. 소녀는 심호흡을 했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문턱을 넘자마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다가왔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웬 꼬마애가 왜 여기 서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었고 미아는 반사적으로 살짝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내밀었다. 일자리 구하러 왔어요. 민 아저씨가 여기로 오라고 하셨어요.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레스토랑 매니저인 홍 씨는 팔짱을 끼고 미간을 찌푸렸다. 민이라고? 그가 정말 길거리 아이를 여기에 데려왔단 말인가? 근처에 서 있던 한 여직원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 레스토랑은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미아는 두 손을 꽉 쥐었지만 여전히 등을 꼿꼿이 세웠. 그때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더 따뜻한 목소리였다. 자, 한번 해보게 놔두죠. 누구나 처음은 어려운 법이니까요. 한 젊은 여자가 다가왔다. 눈빛이 부드러웠다. 미아는 속으로 그녀에게 감사했다. 홍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 좋아. 하지만 실수하면 두 번 다시 기회는 없어. 미아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가슴 속에서 격렬하게 뛰었다. 미아에게는 테이블 닦기와 물 따르기 업무가 주어졌. 단순해 보였지만 엄청난 압박감이 따르는 일이었. 다른 직원들은 소녀 뒤에서 속삭였고 아무도 진심으로 환영해주지 않았. 거만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직원인 마이는 팔짱을 끼고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것 봐. 고급 레스토랑의 더러운 꼬마애가 테이블을 닦고 있잖아. 몇몇 직원이 웃음을 터뜨렸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미아는 못 들은 척하며 입술을 깨물고 계속 일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은 아팠다. 한 부유한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미아는 재빨리 주스를 가져다 주었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작은 손이 떨려 컵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물이 테이블 위로 튀었고 일부가 손님 옷에 묻었다. 이게 뭐야? 손님이 화를 내며 벌떡 일어섰다. 레스토랑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마이가 즉시 비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말했잖아요. 이 아이는 여기에 어울리지 않아요. 미아는 더듬거렸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손님의 눈빛은 불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긴장된 순간 민이 갑자기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모든 사람들이 즉시 양옆으로 비켜서며 그에게 길을 내주었다. 홍 씨는 약간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로 돌아섰다. 보셨죠? 제가 이 아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모두가 미아를 편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저 팔짱을 끼고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힘이 부족하면 떠나는 게 최선이야. 미아는 눈을 크게 뜨고 민이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녀는 민이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 만약 지금 떠난다면
그것은 그녀가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모든 시선이 미아에게 쏠렸다. 소녀는 말없이 서 있었다. 작은 어깨가 떨렸다. 울고 싶었지만 참았다. 소녀는 고개를 숙여 손님에게 사과한 후 홍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빛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변에서 다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홍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바로 대답하지 않았. 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소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은 미하가 숨죽여 대답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끝났는데 과연 소녀는 남을 수 있을까? 아니면 쫓겨날까?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홍 씨에게 쏠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다렸다. 홍 씨는 미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작고 여인 소녀였지만 눈빛은 굳건하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이 레스토랑은 일 배우는 곳이 아니야. 네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당장 떠나. 미아는 고개를 숙였다. 작은 두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그녀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포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홍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홍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일주일 동안 수습 기간을 주겠다. 하지만 다시 실수하면 자동 해고야. 미아는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미아는 가장 혹독한 시험으로 여겨지는 주방으로 보내졌다. 빨리빨리 움직여. 여기는 느림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주방장 롱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방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일했고 속도는 숨막힐 정도로 빨랐다. 뜨거운 팬에서 김이 무럭무럭 피어올랐고 맛있는 음식 냄새가 퍼져나갔다. 칼과 도마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미아에게는 채소 다듬기와 음식 나르기 업무가 주어졌다. 이마에는 땀이 줄줄 흘렀지만 소녀는 단 한순간도 멈출 엄두를 내지 못했다. 한 주방 직원이 일부러 미아와 부딪혀 그녀가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다. 전날부터 까칠했던 마이가 입을 삐죽거렸다. 역시 길거리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군. 미아는 이를 악물고 비꼬는 말을 무시하며 계속 일했다. 저녁 레스토랑에는 중요한 손님인 성 회장이 찾아왔다.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업가였다. 미아가 물쟁반을 들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멈칫했다. 소녀는 그를 알아보았다. 바로 길에서 꽃을 팔려고 애썼지만 그가 외면했던 그 손님이었다. 미아는 그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기를 바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성 회장이 주문한 음식과 다른 음식이 나왔다. 홍 씨는 즉시 다가와 얼굴이 굳어졌다. 누가 손님 주문을 받았지? 모든 직원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우리 레스토랑이 이렇게 부주의하게 서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홍 씨의 목소리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아는 입술을 깨물고 앞으로 나섰다. 고개를 숙였다. 제가 이 테이블 서빙하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소녀를 쳐다보았다. 미아는 떨리는 손으로 음식을 성 회장 앞에 내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손님. 이게 손님 음식이 맞습니다. 성 회장은 오랫동안 소녀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받았다. 과연 그가 미아를 알아보았을까? 주방에서 주방장 롱이 성 회장을 위한 특별 디저트 준비를 도울 사람을 찾았지만 모든 직원이 바빴다. 갑자기 롱 씨가 미아를 돌아보았다. 너 한번 해볼래? 주방 전체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마이가 비웃었다. 꿈도 꾸지 마.
저 애가 뭘 안다고 디저트 장식을 하겠어. 미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것은 드문 기회였다. 소녀는 심호흡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아에게는 고급 디저트 장식 업무가 주어졌다. 소녀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음식이었다. 눈앞에 놓인 재료들을 보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고급 빵집 문 앞에서 사람들이 과일 조각 하나하나를 어떻게 장식하는지 말없이 지켜보던 날들을 떠올렸다. 미하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잡았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주방장롱은 팔짱을 끼고 소녀가 무엇을 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미아는 심호흡을 하고 접시에 과일 조각 하나하나를 올리며 단순하지만 섬세하게 모양을 만들려고 했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녀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하면 자신의 기회가 끝장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음식이 완성되었다. 모든 직원이 주방장의 반응을 기다리며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롱 씨는 접시를 들어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다. 마침내 그는 접시를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쁘지 않아. 적어도 레스토랑 망신은 시키지 않았군. 미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하지만 이내 주방장 롱이 말을 이었다. 좋아. 하지만 이번 한 번뿐이야. 실수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어. 미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작은 기쁨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디저트가 테이블로 나왔다. 성 회장은 나이프와 포크를 들고 천천히 한 조각을 잘라 입으로 가져갔다. 그의 눈이 무심코 미아가 서 있는 주방 쪽을 향했다. 미아는 살짝 고개를 숙였지만 소녀의 심장은 더 빨리 뛰었다. 성 회장은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미아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과연 그가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보았을까? 식사를 마친 후 성 회장은 천천히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았다. 이 디저트를 준비한 사람을 만나고 싶군요. 그의 말이 레스토랑의 조용한 공간에 울려 퍼지자 모든 직원이 놀랐다. 아무도 성 회장이 수습 직원과의 만남을 요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홍 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여전히 미아에게 다가가라고 신호했다. 소녀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여전히 성 회장의 테이블로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미하라고 합니다. 이곳 수습 직원입니다. 성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소녀의 얼굴 구석구석을 훑어보았다. 우리 전에 만난 적 있지 않나? 그 말에 미하는 멈칫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깜빡였다. 그가 그날 꽃 파는 소녀를 알아보았을까? 성 회장은 추운 저녁, 분주한 거리의 사람들 속에서 낡은 외투를 걸친 작은 소녀가 길가에 웅크리고 서 있던 것을 떠올렸다. 소녀는 작은 장미 한 송이를 내밀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아저씨, 꽃 한 송이만 사주세요. 엄마 약 사려면 한 송이만 팔면 돼요. 하지만 그때 성 회장은 바빴다. 회의와 계약서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그는 그저 차갑게 고개를 저으며 필요 없어라고 말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빠르게 걸어갔었다. 그때 그는 별 생각 없었다. 하지만 지금 레스토랑 유니폼을 입고 굳건한 눈빛으로 자기 앞에 서 있는 그 소녀를 보니 그의 마음속에 후회감이 스며들었다. 미아는 그 순간 눈앞 남자의 차가운 눈빛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소녀는 원망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슬픔은 여전히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먼 구석에서 미는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마치 무언가를 짐작한 듯했다. 성 회장처럼 부유한 남자가 왜 작은 서빙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미는 개입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그 대화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다. 성 회장은 미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따뜻해졌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미아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이 수습 첫날이에요. 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갑자기 물었다. 네 어머니는 아직 괜찮으신가? 미아는 깜짝 놀랐다. 왜 그가 어머니에 대해 묻는 걸까? 소녀는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어머니는 아직 아프세요. 엄마 치료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 성 회장의 눈빛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마치 어떤 과거를 바라보는 듯했다. 몇 분간의 침묵 후 성 회장은 미아를 똑바로 바라보며 느리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 제안이 하나 있네. 나를 위해 일하고 싶나?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끈기와 성실함이 있어. 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해. 만약 동의한다면 내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전부 부담하겠네. 그 제안이 울려 퍼지자 미아는 망연자실했다. 소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만약 동의한다면 어머니는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가 성 회장에게 빚을 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만약 거절한다면 소녀는 이 힘든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이고 언제 돈을 다 모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멀리서 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다. 미아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 소녀는 심호흡을 했다. 단호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 장은 그 순간에 끝나며 큰 질문을 남겼다. 성 회장의 제안에 미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레스토랑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미아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인생을 바꿀 기회, 어머니를 도울 더 쉬운 길. 하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단순할까? 성 회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바로 대답할 필요 없어. 잘 생각해봐. 만약 동의한다면 네 어머니 병원비는 내가 전부 부담하겠네. 너무나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이 그 대화에 호기심을 보였지만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다. 먼 구석에서 미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가라앉았다. 미하는 마른 침을 삼켰다.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였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명함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 일주일 시간을 주겠네. 그날 밤 미하는 낡은 하숙집 작은 침대에 누워 잠 못 이루었다. 그녀는 겪었던 모든 일을 떠올렸. 길에서 꽃 팔던 날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 처음 레스토랑에 들어섰을 때 받았던 경멸과 따돌림, 그리고 주방장 롱이 그녀의 노력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였던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었다. 하지만 미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치료가 필요했. 그녀는 성 회장의 명함을 흘끗 보았다. 전화 한 통이면 모든 부담이 사라질 것이었. 그렇다면 자존심을 버려야 할까? 다음 날 아침 미아가 막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민이 갑자기 그녀를 막아섰다.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가 먼저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다. 미는 팔짱을 끼고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서 성 회장 제안 받아들일 건가? 미아는 멈칫했다. 이 일에 관심 있으세요? 미는 입꼬리를 올리고 가볍게 웃었지만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단지 네가 스스로 결정할 배짱이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미아는 침묵했다.
미는 목소리를 낮췄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가 정말 너를 돕고 싶다고 확신하나? 아니면 이게 그냥 함정일까? 미하는 깜짝 놀랐다.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미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 그 말은 미아를 심하게 흔들었. 그날 저녁 미아는 좁은 하숙집 작은 창가에 서서 밖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명함에 적힌 번호를 머뭇거리며 눌렀. 수화기 너머에서 성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미아는 심호흡을 했다. 단 한마디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내 그녀의 손이 휴대폰을 꽉 쥐었다. 뚝. 미아는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결정을 내렸.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레스토랑에서 계속 일하며 자신의 노동력으로 돈을 벌 것이다. 그녀는 천천히 명함을 조각조각 찢어 바닥에 던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길이었다. 근처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안 어두운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가 거절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계속 감시해. 다음에 뭘 할지 알고 싶다. 차 안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미하의 이야기가 단순히 일자리 제안만큼 단순하지 않은 것 같았다. 미아는 자신이 어떤 세력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 그녀는 결정을 내리고 마음이 가벼워진 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막 방으로 들어서자 휴대폰이 울렸다. 익명의 문자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났다. 왜 거절했지? 엄마를 돕고 싶지 않은 건가? 미하는 동그란 눈으로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 누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 성 회장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미아는 작은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빛이 어둠 속에서 깜빡였. 화면에는 이상한 메시지가 떠 있었다. 왜 거절했지? 엄마를 돕고 싶지 않은 건가? 소녀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했다. 누가 이 메시지를 보낸 걸까? 성 회장일까? 아니면 그녀가 전혀 모르는 다른 누군가일까? 미아는 침을 삼켰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답장했다. 누가 상대하고 있는지 모를 텐데. 등골을 따라 식은땀이 흘렀. 소녀는 황급히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담요를 꼭 껴안았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 마치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레스토랑에 들어서자마자 미니 미아를 막아섰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마치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챈 듯했다. 왜 그래?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잖아. 미아는 고개를 저으며 걱정을 숨기려 애썼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미는 쉽게 속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 있었지? 그렇지. 누가 널 괴롭혔어? 미하는 입술을 깨물고 진실을 말하려다 이내 침묵했다. 미는 오랫동안 소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처음으로 미아는 민에게서 진정한 관심을 느꼈. 그날 저녁 성 회장이 갑자기 레스토랑에 다시 나타났. 그는 음식을 주문했지만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이 계속해서 미하를 쳐다보았.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성 회장은 미하에게 다가오라고 신호했다. 미하는 주먹을 꽉 쥐고 다가갔다. 무슨 일이시죠? 성 회장은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내 제안에 대해 잘 생각해 봤나? 미하는 심호흡을 하고
시선을 유지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제 힘으로 돈 벌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성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그의 눈빛이 먼 곳을 향했다. 너는 네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끈기 있지만 비싼 대가를 치를지도 몰라. 미아는 망연자실했. 저희 엄마를 아세요? 성 회장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과거를 알아보렴, 얘야. 미아는 내려다보았다. 주소였다. 불안감이 미아를 놓아주지 않았다. 퇴근 후 그녀는 종이를 들고 조용히 그 주소로 향해 낡은 집 한 채가 나타났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 문은 마치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살짝 열려 있었. 미아는 심호흡을 하고 들어섰. 안에는 중년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미아를 보자 갑자기 눈이 멈칫했다. 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구나.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그리고 왜 성 회장님이 저를 여기로 보내신 거죠? 여자는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자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 엄마는 성 회장님의 은인이었어. 여자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미아의 어머니는 성 회장이 가난하고 배신당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를 도왔. 그녀 덕분에 성 회장은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성 회장이 성공하자 미아의 어머니는 갑자기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미아는 옷소매를 꽉 쥐었다. 목소리가 메었다. 왜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그녀가 네가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들이 있었어. 하지만 이제 너는 진실을 알아야 해. 미아는 머릿속에 수백 가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말을 믿어야 할까? 만약 사실이라면 왜 성 회장이 그녀를 돕고 싶어 했을까? 떠나기 전에 여자는 미아에게 낡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안에는 답이 있어. 하지만 열기 전에 잘 생각해봐. 미아는 편지를 받았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편지를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첫 줄에 닿자마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과거를 너무 깊이 파헤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미아는 깜짝 놀라 확 돌아섰. 그녀 앞 검은색 세단 안의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왔다.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차가운 눈빛, 입가에는 위험한 미소가 살짝 떠올랐다. 미아는 뒤로 물러섰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방금 누군가 그녀가 알기를 원치 않는 비밀을 건드렸다. 어둠이 좁은 골목을 뒤덮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은 미하의 마음속 두려움을 몰아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소녀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남자가 다가오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며 멈춰섰다. 그는 점잖게 보였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미하를 떨게 만들었다. 얘야, 방금 찾은 건 잊어버리는 게 좋을 거다. 미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여전히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소녀는 용기를 내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미행하시는 거죠? 남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나는 명령에 따를 뿐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네가 너무 일찍 알아서는 안 될 것들도 있다. 그는 몸을 돌려 신비롭게 떠났고 미아는 당혹감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남겨졌다. 미아는 돌 의자에 주저앉아 떨리는 두 손으로 편지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익숙한 필체, 어머니의 것이었. 첫 줄을 읽자 소녀는 망연자실했다. 사랑하는 딸아,
만약 네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과거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다. 조심해라.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하의 눈이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흐릿해졌다. 어머니란 씨는 한때 성 회장의 충실한 비서였. 그녀는 그가 사업을 시작할 때 도왔을 뿐만 아니라 끔찍한 사고에서 그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 그들은 매우 가까웠지만 어떤 사건으로 인해 미하의 어머니는 성 회장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흔적도 없이 미하는 침을 삼키고 편지 마지막 장으로 넘겼다. 마치 어머니가 서둘러 쓴 듯한 휘갈겨 쓴 글씨였다. 미하야, 너는 알아야 한다. 비밀은 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 소녀는 망연자실했다. 나라고? 그게 무슨 뜻이지? 미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편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의혹으로 가득 찼. 마음속 질문을 참을 수 없었던 그녀는 민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편지를 보자 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이게 정말 내 엄마 글씨 확실해? 미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으로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해요. 이렇게 어둠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미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먼저 단서를 더 찾아야 해. 미하는 주먹을 꽉 쥐었. 소녀는 결정을 내렸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퇴근하자마자 미아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 낮고 쉬어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하야, 만나고 싶구나. 소녀는 몸이 굳었다. 성 회장이었다. 그녀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다. 왜 저를 만나고 싶으신 거죠? 수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성 회장이 대답했다. 네가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이다.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싶다면 나를 만나러 와라. 미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이것이 진실을 밝힐 기회라는 것을 알았. 하지만 안전할까? 성 회장을 만나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는 정보를 더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두 사람은 미아 어머니의 옛 친구인 마이 씨를 찾아갔다. 마이 씨는 성 회장의 이름을 듣자 망설였지만 마침내 잊히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 엄마는 성 회장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지. 미아는 옷소매를 꽉 쥐었다. 왜 사라지신 거죠? 마이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어려 있었다. 자세한 건 모르지만 네 엄마가 아주 큰 비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어. 미아는 당황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항상 조심하라고 당부했던 이유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하와 미는 미행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 두 사람이 돌아보자 골목 모퉁이에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 낯선 남자가 어둠 속에서 나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 너무 멀리 갔어. 멈추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미아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민이 반응하기도 전에 남자는 등을 돌려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미아는 손에 편지를 꽉 쥐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소녀는 무서운 진실을 건드렸고 누군가 그녀가 그것을 알기를 원치 않았다. 미하는 좁은 하숙방에 말없이 앉아 있었다. 노란 등불이 생각에 잠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손에 든 휴대폰이 계속해서 울리며 낯선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표시되었다. 성 회장의 번호였다. 미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마음속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만나지 않으면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만나면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미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미하를 바라보았다. 확실해? 그가 정말 너를 돕고 싶다면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을까? 미하는 올려다보았다. 눈빛은 단호했지만 약간의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야 해요. 답 없는 질문 속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미는 미간을 찌푸리다가 한숨을 쉬었다. 좋아. 하지만 내가 같이 가지. 미아는 눈을 깜빡였다. 약간 놀랐지만 이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저씨. 카페는 한적한 거리에 있었다. 고급스러웠지만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미하와 민이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성 회장은 이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그들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미하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다가갔다. 미는 그녀 곁에 바짝붙어 상대방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생각보다 용감하구나. 성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하는 이를 악물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엄마가 회장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성 회장은 가볍게 웃었다. 그의 눈빛은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네 엄마는 강한 여자였어. 옛날의 사고에서 나를 구해줬지. 그녀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도 없었을 거야. 미하는 주먹을 꽉 쥐었. 하지만 그녀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성 회장이 말을 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설명 없이 사라졌어. 오랫동안 찾았지만 찾지 못했지. 미는 뒤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진지하게 말했다. 무슨 비밀이죠? 성 회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떠나기 전에 네 엄마가 내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져갔어. 미아는 몸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성 회장은 소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문서 하나, 중요한 서류, 그리고 지금 나는 네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모른다고 믿고 있네. 카페 안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거워졌다. 미는 목소리를 낮췄,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미하에게 접근한 이유인가요? 그녀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성 회장은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하며 계산적인 눈빛을 보였다. 미아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 소녀는 어떤 문서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정말 존재한다면 누가 반응하기도 전에 카페 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어두운 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얼굴은 차가웠다. 즉시 성 회장은 몸이 굳었고 그의 눈에 경계심이 스쳤다. 미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 남자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를 속이고 있는 건가요? 미하는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입꼬리를 올렸다. 과거를 목격한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성 회장이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공간이 얼어붙는 듯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성 회장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누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카페 밖에서 총성이 울렸다. 창문 유리가 산산조각 났고 손님들은 당황해서 몸을 숙였다. 미는 재빨리 반응하여 즉시 미하를 끌어당겨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녀를 보호했다. 성 회장은 망연자실했다가 경호원에게 신호했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속삭였다. 여기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아. 미하는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누구이며 왜일까? 총성이 카페의 고요한 분위기를 갈랐.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다. 미는 즉시 미하를 끌어당겨 몸을 숙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현장을 훑어보았.
성 회장은 즉시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떠났다. 성 회장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던 정체불명의 남자는 이를 악물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가자. 미는 망설이지 않고 미하의 손을 꼭 잡고 그녀를 끌고 카페 밖으로 뛰쳐나갔다. 세 사람은 어두운 골목으로 뛰어들었다. 뒤에서는 다급한 발소리와 자동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추격당하고 있었. 작은 거리들을 가로질러 달린 후 세 사람은 버려진 건물에 숨었다. 미하는 숨을 헐떡이며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정체불명의 남자를 돌아보며 따져 물었다. 누구세요? 왜 성 회장님이 믿을 수 없다고 하신 거죠? 남자는 오랫동안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내 엄마의 옛 친구다. 내 존재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만 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다.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물었다. 저희 엄마를 아세요? 그럼 엄마가 숨기고 있는 비밀도 아세요? 남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침울했다. 그녀는 아주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있었어. 그것은 성 회장뿐만 아니라 위험한 조직과도 관련이 있었지. 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조직이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오늘 밤 성 회장을 죽이려 했던 자들이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너도 쫓고 있다. 그들이 정보를 다 소화하기도 전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 아래층 계단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복면을 쓴 자들이 나타났다.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미는 즉시 반응하여 미하를 자기 뒤로 밀었. 정체불명의 남자는 외투 속에 숨겨둔 권총을 꺼냈. 저 아이를 잡히게 해서는 안 돼. 교전은 빠르고 격렬하게 벌어졌다. 미는 한 명에게 강한 주먹을 날렸지만 동시에 어깨에 한 대 맞았다. 정체불명의 남자는 한 명을 쏘아 맞췄지만 다른 자들은 계속해서 달려들었다. 미하는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 한 암살자가 그녀 뒤에서 달려들었다.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단단한 팔이 그녀의 입을 막고 어둠 속으로 끌고 갔. 미하, 민이 소리쳤지만 너무 늦었다. 민은 달려들려 했지만 다른 한 명이 갑자기 쇠 파이프를 휘둘러 그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격렬한 통증이 덮쳤고 민의 눈앞이 캄캄해졌. 그는 비틀거리며 차가운 바닥에 쓰러졌. 미아는 거친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지만 훈련받은 자들에 비해 너무 약했다. 근처에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미하는 안으로 밀쳐졌다. 차는 즉시 출발했다. 바닥에서 미는 간신히 고개를 들어 쫓아가려 했다. 이마에서 피가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는 이를 악물고 정체불명의 남자에게 힘겹게 말했다. 그녀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 정체불명의 남자는 민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단지 문서 때문에 소녀를 납치한 게 아니야. 더 큰 계획이 있어. 검은색 세단 안 미아는 꽁꽁 묶인 채 두 명의 거구 남자 사이에 앉아 있었다. 소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 두 명 중 한 명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리고 웃었다. 얘야, 네가 불장난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니? 미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두 손을 꽉 쥐었다. 다른 한 명은 휴대폰을 들고 도착한 문자 메시지를 읽었. 미아는 그의 입에서 낯선 이름이 나오는 것을 들었다. 그녀를 기 회장님께 데려가. 미하는 망연자실했다. 기 회장이라고? 그리고 왜 그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걸까? 차는 크고 고급스러웠지만 어딘가 비밀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건물 앞에 멈춰섰. 차가운 문이 벌컥 열리고 미하는 밖으로 끌려 나와
안으로 끌려 들어갔. 희미한 노란 불빛이 감도는 넓은 방. 그녀 앞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 미아는 무심코 몸을 떨었.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마침내 너를 만났구나. 미아는 동그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사람을 전에 본 적이 없었지만 어딘가 매우 익숙했. 남자는 가볍게 웃었다. 그 미소에 미아는 몸을 떨었.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넓은 방은 희미한 빛에 잠겨 있었다. 미아는 방 한가운데 의자에 묶여 있었다. 맑은 눈에는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 앞 권력 있는 남자기 회장은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듯 여유로운 자세로 서 있었다. 그는 가볍게 웃으며 침착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을 오랫동안 기다렸다. 얘야. 미아는 손을 꽉 쥐었다.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누구세요? 왜 저를 납치하신 거죠? 기 회장은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내 엄마는 실종된 적이 없어. 그동안 내내 감금되어 있었지. 미아는 망연자실했다.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 엄마는 떠나셨어요. 아니, 그녀는 성 회장을 파멸시킬 수 있는 비밀을 지키려 했어. 그리고 내가 그녀를 안전하게 지켰지만 동시에 자유를 주지 않았지. 미아는 숨이 막혔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한편 민과 정체불명의 남자는 미아의 행방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었다. 미는 상처를 입었지만 그의 눈빛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다. 그녀를 지금 당장 구해야 해. 정체불명의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기회일지도 몰라. 실패하면 2번 다시 기회는 없어. 미는 외투 속에 숨겨둔 작은 권총을 꺼냈다. 그의 눈에 결연한 빛이 스쳤다. 단 1초도 그녀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겠어. 감방문이 벌컥 열리고 2명의 경호원이 미아를 다른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갔. 빛이 비치자 미아는 거의 망연자실했. 그녀 앞 마른 여자가 서 있었다. 머리는 많이 희끗희끗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아는 흐느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엄마, 란 씨는 딸을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약했지만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널 지키지 못했어. 미아는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죄어들었다. 하지만 2 모녀가 온전히 제외하기도 전에 기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알겠나? 성 회장이 내 엄마를 배신해서 그녀가 쫓기게 만들었어. 아직도 그를 믿고 싶나? 미아는 올려다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다. 인자한 가면을 쓰고 그녀에게 접근했던 성 회장은 정말 누구일까? 만약 성 회장님이 정말 저희 엄마를 배신했다면 왜 엄마를 찾으려고 하셨을까요? 기 회장은 입꼬리를 올리고 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숨긴 것을 되찾고 싶어서겠지. 뭐려? 그를 영원히 파멸시킬 수 있는 문서 하나. 바로 그때 밖에서 총성이 울렸. 민과 정체불명의 남자가 기지에 잠입했다. 민은 땀과 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방으로 뛰어들어왔. 그는 미아와 그녀의 어머니를 보고 즉시 그들을 일으켜 세웠. 지금 당장 가야 해. 하지만 기 회장은 여전히 침착하게 미아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만약 네가 여기서 떠난다면 네 인생은 결코 평화롭지 못할 것이다. 미아는 손을 꽉 쥐었다.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미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아는 만약 오늘 도망친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이자들의 소나귀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나는 감금될 수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밝힐 거예요. 기 회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가볍게 웃었다. 좋아.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지켜보지. 바로 그때 민이 천장등을 쏘아 연기와 먼지를 일으켰다. 그는 미하와 그녀의 어머니를 끌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 경호원들이 추격하려 했지만 민은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다. 그들은 대기하고 있던 차에 뛰어올라 순식간에 건물을 벗어났. 차는 어둠과 위험을 뒤로하고 길을 빠르게 달렸다. 미아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는 믿지 못했어요. 란 씨는 약하게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미는 앞좌석에 앉아 백미러를 통해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 그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마침내 미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았. 하지만 이야기가 정말 끝났을까? 미아는 오랜 세월 헤어졌던 어머니를 마침내 다시 찾았다. 눈물과 위험으로 가득 찬 시련을 겪었.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결말일까? 아니면 소녀의 인생에서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일까? 어머니가 숨겨왔던 비밀들이 정말 모두 밝혀졌을까? 그리고 권력 있는 남자기 회장은 미하를 떠나보낸 후 정말로 멈출까? 미하의 이야기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역경에 굴하지 않는 끈기, 용기, 그리고 의지에 대한 교훈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 모두 인생에서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고 단 하나의 결정이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순간을 경험했을 것이다. 미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당신이라면 소녀처럼 진실과 마주하고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가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모든 여정에는 깊은 교훈과 잊을 수 없는 감동이 함께합니다.